너무 과중한 법인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종부세가 너무 과중한 세율이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법인조차도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큰 부담이 되고 미납을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1번, 분석 1번이죠. 법인 종부세는 현재 사회적으로 그 논외의 대상입니다. 법인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들한테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지만 놀랍게도 그 법인들에 대한 종부세는 아주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별로 이렇게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량은 주로 개인 1주택자만 거론이 됩니다. 이 1주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막 깎아준다, 어떻게 준다, 뭐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그 신문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법인이 종부세를 많이 내는데 이게 법인 그 종부세 이것 때문에 법인이 고민하는 거. 그다음 또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논의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애가 타서 골병이 들 지경이고 실제 골병이 들었다고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근데 또 놀라운 건 법인은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 법인에 대한 세금, 종부세 세금 너무 과중하니까 이 법인이 1주택만 갖고 있어도 미납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뭐 잠을 못 자고 뭐 우울증 걸리고 뭐 밥도 못 먹고 아주 건강에 아주 치명탑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종부세, 그럼 1주택자, 사실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내는 세금의 그 크기가 많지는 않죠. 법인은 엄청납니다. 법인의 세율을 한번 좀 알아볼까요? 법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택이 있다, 일반 지역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거 다 3%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이 3개 이상이 있다, 주택이 3채 이상, 3채가 이상이 있다, 혹은 조정지역, 서울지역 같은 곳에 조정지역에 2개가 있다, 2채가 있다, 법인이, 그러면 이게 세율이 6%로 뜁니다. 2배로 뜁니다. 이게 갑자기. 와, 이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세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게 법인 합산 토지분과 별도 합산 토지분인데 요건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법인 주택, 일반 지역에 있는 법인 주택, 혹은 법인인데 3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혹은 조정 지역에 2개 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의 주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3번입니다. 법인이 1주택자다. 일반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게 3%입니다. 공제도 없이, 공제를 하게 되면 좀 세율이 좀 내려갈 텐데, 이 공제 없이 주택이 있다, 일반 지역에 있다, 법인이 갖고 있다. 이게 전부 3%입니다. 이 3%는 만만치 않은 세율이, 엄청나게 큰 세율입니다. 이게요. 과표가 10억짜리 주택이 한 채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과표 10억짜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런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인이 소유를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요. 종부세만 3천만 원 나옵니다. 근데 농특세 또 있죠. 20%, 3위는 6, 3,600만 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말이 3천만 원이지, 통상 이 법인이 1인 개인 법인인데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이게요. 또 법인에서 그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은행 대출을 많이 받죠. 통상 은행 대출이 없는 그 주택이 없다고 보면은 거의 맞을 겁니다. 은행 대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법인이니까 또 법인에서 은행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원리금도 갚아야 되지, 종부세 내야지. 그럼 이게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이게요.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 보증금도 있고 은행 대출도 있고 그래서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 개인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주택이
온전하게 법인 거라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아주 뭐 집이 뭐 5억이다 10억이다 근데 뭐 절반 정도를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절반은 50%는 은행 거지 이거 개인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택이 법인 거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게요. 이게 사실은 뭐 절반 대출 받았다 가정하면 뭐 반은 은행 것이라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죠. 법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전세 보증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 뭐 주택이 이 법인 주택의 뭐 전세 보증이 뭐 50%다 그럼 50%는 세입자 거지 이게 뭐 법인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오늘의 제일 법인 뭐 3주택 이상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핵심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것 중에 지금 살펴보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인데 이 무조건 세율이 6%입니다. 와, 엄청나죠, 진짜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세표준 5억짜리 총 10억에 해당하는 법인 그런 주택을 2개를 갖고 있다. 뭐 5억짜리인데 이게 뭐 서울 시내에 뭐 5억짜리 과세표준 아파트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아파트는 아마 개인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종부세가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근데 여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요. 개인이라고 하면 뭐 5억짜리 그럼 뭐 각각에 대해서는 뭐 종부세가 거의 없다시피 할 텐데, 그러면 없는 건지 좀 따져봐야 돼. 없는 건지 조금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두 채를 10억인데 5억짜리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이게 예를 들어 조정지역이다. 서울에서 2주택을 갖고 있다. 법인이다. 그럼 1년에 종부세 6천만원하고 플러스 농특세 20% 7,200만원 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놀라운 건 똑같은 10억이라고 해도 그냥 10억 1주택 5억짜리 2주택 법인이다. 그럼 세금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게요. 같은 서울 그거라고 해도 세금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게. 법인이 세금이 너무너무 과중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담당자들이, 당사자들이 아주 한숨을 쉬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별다른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뭐, 이게 세금 뭐, 많이 나오면 이건 뭐, 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돈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말만 법인이지, 이제 실제로는 개인에 가까운 건데, 원맨 컴퍼니인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뭐 감당을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문제죠. 이게요. 농특세 20% 5번 농특세 20%. 사람들은 농특세를 잘 생각을 안 하는데 농특세가 꽤 많이 붙습니다. 이게요. 종부세에 붙는 농특세도 아주 과중한 수준이죠. 이게요. 20%입니다. 종부세의 20%, 6%의 20%가 1.2%. 1.2% 세금을 내도 그것도 과중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자동으로 붙어버립니다. 6%에 대해서 20%. 그러면 1.2%. 만일 법인이 5억짜리 과표 아파트를 2개를 갖고 있다. 조정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6천만원 플러스 1,200만원, 총 7,200만원 종부세 매년 내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요. 뭐 이 법인이 뭐 자기 돈을 온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대개 경우에는 법인이 다 은행 대출 끼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지, 자기 돈 갖고선 이렇게 뭐 아파트 2채다 이렇게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만일 법인이 3억 3,330만원 10억을 세수로 나눈 겁니다. 이거 세 채를 갖고 있다. 전국 어디서든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 역시 6천만원 플러스 1,200만원 총 7,200만원 종부세를 내야 된다. 근데 서울에 과표 10억짜리 아파트는 서울에서 흔한 겁니다.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과표 3억 3,333만원짜리 아파트는 아주 싼 아파트고, 이게 만약 1주택자 개인이라고 하면 종부세가 좀 따져봐야 되진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이 이거를 3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1년에 7,200만 원 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게요. 뭐, 부동산 법인이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샀으면은 그 집이 전세 혹은 뭐 월세로 뭐 얼마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돈이 이렇게 7,2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죠, 이게요. 어려운 거죠. 그 법인이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6번입니다. 6번. 시간이 지나면 법인 주택은 과세 관청인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이 너무 높아서입니다. 매년 7.2%의 세금을 종부세를 내면은 단순 계산을 해서 100% 나누기 7.2%하면 13년 정도 걸리죠. 이 정도가 지나면 법인 주택을 과세관청이 다 갖고 가는 셈이 됩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인 주택이 자기 돈으로 100% 산 법인이 주택을 살 때 자기 돈 100%를 법인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 그 은행 돈 뭐 예를 들어 뭐 30%를 끼고 산다. 은행 돈 뭐 40%를 끼고 산다. 이렇게 근저당권이 거의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7.2%를 매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뭐 13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뭐 7년 정도면 가져갈 수도 있고, 그건 경우마다 좀 틀 수도 있겠지만 이 13년 이전에 과세관청이 법인주택을 다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산세도 또 내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감안하면 13년이 아니라 뭐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은행 돈을 대출을 받아서 법인이 산 거다 라고 하면 또 얘기가 또 더 단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법인주택을 과세관청이 다 갖고 가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개인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이게요. 이 법인의, 1인 법인의 그 주인은 또 개인이죠. 이 같은 그 법인 재산을 너무 과중하게 종부세를 매긴다. 과세관청이 다 갖고 가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들 재산권을 침해해서 이건 위헌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위헌입니다, 이게. 재산권을 침해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이게. 7번입니다. 법인은 대개 1인 법인입니다. 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뭐, 혹은 뭐, 세 놀려고 2개 사서 뭐, 법인을 만들었다 하면, 그 뭐, 법인에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죠. 1인 법인이 대다수로 아마 보입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법인은 말로만 법인이죠. 속내는 다 개인들이죠. 이 개인들은 법인 종부세 과중한 거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도 없고, 주로 1주택자 개인 종부세 되면 나오니까 아주 속이 타서 이 사람들이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이게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법인 종부세가 과중한 걸 보면 분명히 이거는 위헌입니다.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주택이 대개 은행 대출도 있고, 이 법인의 당사자들이 만일 은행 대출도 뭐 제때 못 낸다, 만약 종부세도 못 낸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압류 위기에 처해지는 거죠. 공매 위기에 처있고, 공매 위기에 처해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 법인들이 지금 생사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내고 과연 살아날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게요. 그래서 종부세 위헌이 법인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좀 간곡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